저는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투자 맡고 있는 목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창업을 하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럼 스타트업은 또 뭔가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 나중에 궁극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좀 뭐 부를 좀 더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슈페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스타트업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업가 정신을 갖춘 집단. 기업가 정신이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세워서 경영하고 운영하여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의 자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랭크라고 이분이 얘기했던 게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스타트업이란 그 대기업의 미니 버전, 그러니까 뭐 작은 집단의 스타트업이 아니고 확장, 스케일업을 가능한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목표를 가진 임시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속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는 단계를 보면 사실 성공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는 좀 약간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팀을 창업한 경우에 사실 좀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어요. 너 개발해, 너 디자인해. 그리고 야, 우리 법인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법인을 만듭니다. 법인을 만들고 자치자금 조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3F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 가족, 패밀리, 프렌즈, 친구, 그리고 세 번째로 풀, 바보. 그렇게 자치자금 제도이 되면 아이디어 실행을 구현을 한번 해봅니다. 야, 이거 만들어보자. 그리고 영업 마케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자본 유출하려고 해요. 근데 가면은 이제 VC들 뭐 이런 기관 이런 분들이 뭐 이게 시장에 대한 타겟이 명확하지 않다, 뭐 스케일러블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다, 뭐 가설 검증이 이상하다, 뭐 등등등등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수정 재검증 해봐요. 그리고 또 추가 마케팅에서 한번 팔아보려고 해요. 또 찾아가요. 저희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놀다가 돈이 다 떨어져요. 그 유치가 안 돼.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경우를 보면요. 근데 좀 이상적인 경우는 관찰에 의해서 시장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창업이 진행될 때 아무래도 좀 성공 가능성이 좋은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 대한 관찰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친구에 대한 관찰.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이런 관찰이 되겠죠. 요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팀을 세팅을 합니다.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실행이랑 구현을 해보고 짧게라도 시장에 내놔서 조사를 해보고 검증을 해봅니다. 그 가설이 먹힌지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수정이랑 재검증해서 시장에 내놓고 이걸 가지고 자본 유치를 합니다. 이 정도 준비가 되면요. 팀이 괜찮고 이 정도 준비가 되면 자본 유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 설립이 되는 경우는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가 주인인 투자기관이에요. 서울대학교가 개발하는 우수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업화, 창업 연계, 대학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확립,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 있는 기술을 단순히 라이센싱 아웃이 아니라 사업화를 시키고 좀 큰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지금 현재 한국 국가경제에서 탈출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조선업이 무너질 때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이제 반도체가 받쳐줬지만 요즘 반도체도 좀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거기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90년 후반에만 해도 10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총 고용 인력이 한 280만 명 됐어요. 근데 지금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지났는데 10대 그룹은 훨씬 더 커졌어요. 규모로는 뭐 10배 이상 다 커졌죠. 전체는. 근데 그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고용 인력이 한 180만 명, 200만 명이 안 돼요. 오히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것들을 잉여금으로 만들고 그게 실질적으로 국가가 돌아가려면 안에 내수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간극이 커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제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기업만이 잘하고 있는 체계가 과연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은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새로운 피들이 수혈이 되고 그것들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다고 뭐 경제 성장률이라도 높은 모르겠는데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세상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4차 산업혁명. 기술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술 기업이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 연구를 5년이든 10년이든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더 사업화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형태의 기술 기반의 공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장 지원,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주요한 거는 팁스, 올해도 한 10개 이상을 할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본연 경쟁력 얘기를 많이 해요. 숫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1000, 6000, 2만. 1000이 뭐냐면 1년에 서울대에 나오는 특허 건수가 한 1000건 돼요. 그 해외 되게 탑 수준의 대학하고 뒤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고무적인 거는 해외 특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중에 해외 특허가 한 200건 이상 나오고 있고요. 6000.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랑 산학 연계 과제를 할게요. 현대 연계 과제를 할게요. 그걸 가지고 대학원생들을 같이 이제 연구에 참여시키고 그 기업들이 원하는 연구를 해주면서 연구실 돌아갈 수 있는 재원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6천억이에요, 6천억. 1년에 돌아가는 게. 2만. 서울대 교수가 지금 2,200명이고요. 연구교수까지 합쳐서 2,700명인데 석박사랑 연구원들 다 합치면 2만 명 됩니다. 해외 대학들하고 봤을 때도 뭐 한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규모고요. 인력 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보면. 서울대에서 어찌됐건 계속 있었던 친구들을 같이 고용하고 같이 일하기 되게 편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의 기업들에게 좀 투자를 드리고 같이 성장시키는데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업은 맞는 것 같고요. 해외 대학과의 여러 가지 활발한 교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외부 연계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원래 이제 벤처캐피탈 대표를 하셨던 분이 오셔서 맡아서 하고 계시고 저희가 산업과 창업 경험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투자에 집중한 좋은 팀이다. 이게 두 개는 비슷합니다. 1호, 2호는 대학 창업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교육부 거예요, 교육부. 졸업한 지 5년 이내 아니면 교직원. 그 얘기는 교수 아니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 대상으로 투자해라. 이 세 번째는 중기구가 직접 쏘는 계정이에요.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건. 기술 이전된 기업. 서울대는 사실 누구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울대는 사실은 대한민국 거거든요. 뭐 나라에서 만들었고 나라에서 많은 후원을 했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되게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좋은 기업들을 육성할 때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이 주인인 곳이 잘 투자 역량을 갖추고 잘하면 저는 그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시장도 보고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도 보고 뭐 이런 거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 봐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본다는 게 뭐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요. 제가 후회하지 않을 투자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될 걸 보고 투자를 하면 그 회사가 잘 안 되면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그거는 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신만 알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저는 뭘 봐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볼 건 다 봅니다, 보지만.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이 회사를 내가 투자했을 때 후회를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설사 망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한 게 정말 이 사회에 좋은 일일까? 이 회사가 잘 되고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이 사회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제 입장에 설사 이게 안 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진정성 있는 사람이면 시간이 돌아서 어쨌든 그 사람이 다른 창업을 해서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저는 봐왔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되고요, 사실. 그렇다면 제가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아이템 보고 잘 될 거다 투자했는데 잘 안 돼. 그럼 원수 내는 거죠, 그냥. 저희는 서울대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섞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 산업이란 게 사업이란 게 어찌됐건 소비재가 됐든 어찌됐건 누군가한테 뭔가 세일즈가 돼야 되는데 한 영역에 있는 특정 집단만 모여 있으면 이게 사실 한 방향으로만 가서 좀 다른 쪽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학내에서 나온 기술 개발을 하고 그 한 축이 있고 다른 축은 서울대 기술주의 강점을 통해서 더 밸류를 올려줄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이거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일련의 만남의 과정 그때 하나의 액티비티는 하나의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점은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높은 점에 찍힐 수도 있고요. 아, 이 대표님 만날 때 너무 고무적이 좋아. 뭐 이 회사가 잘하고 있어. 그럼 어떤 점을 찍는다고 봤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이 점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 사람이 되게 성장하고 있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럼 이 점들이 모여서 상향 곡선을 그려주는 곡선이 되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봐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낙성대 서울시 관악구에서 지금 창업 인프라 공간 조성한다라고 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공간이 열릴 거고요.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향후 회사를 만들어 가시고 좀 투자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저희를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저희는 뭐 언제든 열려 있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